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3D 큐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D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작업이 필요한데 포토샵에서 여러 장의 레이어를 작업을 해서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여러 장의 그 이미지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이즈로 만들 건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미지 내가 어떤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었을 때 좀 계산하기 쉬운 숫자. 그래서 그 숫자가 2000 또는 4000, 뭐 아니면 200, 400, 600 이런 식으로 2로 나누었을 때 계산하기 쉬운 숫자가 훨씬 더 우리가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위치를 잡기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즈를 600에 600 만큼의 사이즈의 이미지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가지고 잘라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600 픽셀에 600 픽셀의 작업창을 만들고 그 안에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로 600, 세로 600에 작업창을 하나 만들고, 자, 이 안으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올 텐데 파일에서 이제 가져오는 형식. 근데 이게 뭐 링크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포함 가져오기냐, 사실은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이제 포함 가져오기로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에 있는 요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가져오기라는 걸 했을 때는 이 열정을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기 형태로 갖고 와주셔도 좋고, 또는 저희가 열기를 해가지고 6장을 가지고 온 다음에 끌어다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편한 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가져오기로 1번부터 6번까지의 겨울의 주제를 갖고 있는 이미지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사이즈를 적당히 키워서 어떻게 넣어줄 건지 지정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를 또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크기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세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배치를 해주시고, 색 보정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색상을 보정을 해주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5장, 6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저는 원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레이어 창을 보면 이렇게 6장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삭제한다 치고,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저는 여기다가 큐브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포토샵 파일로 PSD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애프터 이펙트로 가지고 가서 에펙 안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올 텐데, 이 작업을 하실 때 저는 애초에 처음에 600, 600 픽셀이라는 사이즈를 정해서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미지에서 잘라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뭐 600, 400의 사이즈에 맞게끔 작업을 해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불편한 부분들은 뭐냐면, 각각의 이미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6장의 이미지를 또 가져가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동시에 작업을 또는 한 번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올 텐데, 자,
애프터 이펙트의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장해 놓은 큐브 안에 있는 PSD 파일을 갖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형식. 보면 가지고 오는 형식이 푸티지일 때는 여러 장의 레이어를 한 장의 레이어를 합치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컴포지션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장의 레이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레이어는 굉장히 작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이때 그냥 컴포지션으로 갖고 오게 되면 그 작은 이미지조차도 이 작은 이미지를 조절하는 조절점이 컴포지션의 크기만큼, 즉 내가 갖고 온 가장 큰 이미지의 크기에 맞는 그 조절점이 생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의 레이어를 그대로 살려서 갖고 온다거나 또는 애프터 이펙트의 레이어를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컴포지션이 아닌 꼭 레이어 사이즈를 잡아줄 컴포지션으로 갖고 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가지고 오고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얘가 한 번 더 물어보죠. 정말 이렇게 가지고 올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폴더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PSD로 만들어진 컴포지션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컴포지션 파일이 불러온 걸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갖고 온 600에 600 크기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6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큐브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컴포지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1920에 1080 사이즈의 작업창으로 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컴포지션에서 컴포지션 세팅에 들어가서 이 속성을 바꿔주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 세팅 자체 값을 바꿔줄 때 굳이 바꿔주는 이유는 600에 600만큼의 이미지를 가지고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면은 측면이라던가 윗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컴포지션 세팅에 들어가서 저는 1920에 1080의 사이즈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물론 더 크게 작업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그게 상관은 없고, 그러면 이제 저는 16대 9의 비율을 갖고 있는 화면,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듀레이션 해가지고 몇 초짜리의 어떤 애니메이션, 모션을 만들 건지에 대한 지정을 하는데, 30초는 사실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그냥 15초로 시간을 지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 흰색이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다른 배경의 색상을 또는 배경의 무늬 같은 걸 넣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좀 더 보기 쉬운, 좀 더 내가 구분하기 쉬운 색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그냥 회색 톤의 어떤 배경을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림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제가 분명히 600에 600이라고 만들어서 갖고 왔지만 실제 이 컴포지션의 크기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나머지 부분이 남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링크 형태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포토샵으로 그림 사이즈를 작업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걔들이 그 작업창 바깥으로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나머지 있는 이미지까지 다 끌고 오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다시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이 큐브라고 되어 있는 포토샵의 성질을 조금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잘라서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거라면은 이 그림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면 이 옆에 이미지들이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크롭이라는 걸로 얘네들을 자르는 이런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뭐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런 작업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롭으로 잘라버리고 이 이미지 역시 크롭이라는 걸로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 역시 크롭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면은 이 옆에 그림은 없다 보니까 좀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은 그림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크롭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그 부분만 남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미지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때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면 이 레이어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렬 오른쪽 창에 보시면 온라인 창에서 선택한 어떤 오브젝트끼리 또는 컴포지션을 갈 건지 선택한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할 건지 옵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는 컴포지션을 배경으로 갈게요. 가운데 해주시면은 정확히 600에 600짜리가 이렇게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이 레이어 창에서 우리가 뭐 별도로 봐야 되는 것들을 눈을 키기도 하지만 또는 어느 하나만 봐야 될 때는 이렇게 솔로 버튼을 눌러서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눈을 껐다 킬 건지 솔로 버튼을 쓸 건지는 그때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같은 현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이미지들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동일하게 잘라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불러와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처럼 가져오는 형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썼다라고 할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 크롭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뭐 정확히 사이즈를 잘라버리는 어떠한 그런 작업들을 하신 이후에 얘네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자, 그럼 이렇게 6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3D 큐브를 만드는 거는 얘네들이 다 3D 레이어가 돼야 된다 라는 거이기 때문에 이 모든 레이어를 다 3D 레이어로 체크를 해주죠. 자, 3D 레이어로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뷰 항목에서 내가 여기서 이 뷰를 몇 개로 볼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2D일 때는 이 뷰를 몇 개로 볼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뜨지 않아요. 무조건 3D 레이어가 되어야지만 뷰를 몇 개로 볼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3D 작업을 할 때는 4개 뷰를 놓게 되는 거죠. 탑뷰, 위에서 내려다본 거, 프론트 정면에서 바라본 거, 또는 측면에서 바라본 거.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 측면에서 바라본 모양,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이드 뷰 또는 뭐 우리가 말하는 조감도 같은 그런 뷰에서 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 작업을 할 때 저는 얘네들을 잠시 지금 이 가이드가 켜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잠깐 좀 기대를 좀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티브 카메라가 지금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지만 얘 자체를 액티브 카메라를 클릭을 하시고 뷰 자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컴포지션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액티브 카메라를 커스텀 뷰 1로 바꿔주시면 약간의 조감도 형태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모양 바닥면, 윗면, 측면들을 작업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1, 2번은 마주보고 있고 3, 4번이 마주보고 5, 6번이 마주보는 모양을 할 거다. 그러면 우선 1, 2번만 눈을 켜기 위해서 나머지를 잠깐 눈을 끄거나 또는 뭐 솔로 버튼을 이용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솔로 버튼으로 2개만 볼 건지 아니면 나머지 애들을 눈을 끌 건지 이거는 뭐 솔로를 쓰든 눈을 끄든 상관없기 때문에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 1번과 2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앞뒤 마주보고 있는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측면에서 바라볼 때 앞뒤로 만약에 만들 거다 그러면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아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미지 한 장은 600이 600으로 만들었어요. 즉 600이라는 간격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때 어떤 이미지 하나를 600으로 뒤로 보내거나 앞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반반씩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나머지 측면이라던가 위아래 면을 만들었을 때 얘네가 회전을 할 때 어쨌든 중심축을 이용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양쪽으로 벌리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1번과 2번을 선택을 하고 P 눌러서 포지션. 자, 앞뒤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면은 값은 X, Y, Z죠. X 옆으로 움직이는 거, Y 위아래, Z 앞뒤. 그럼 Z 값에다가 하나는 300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측면이라던가 얘네들을 보게 되면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게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300으로 해서 이 사이를 600을 벌려주는 거죠. 이 간격을.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경을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검은색은 좀 그러니까 좀 더 밝은 색으로 맞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600이라는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는 600이 벌어졌으니까 됐어 라고 하면은 이 두 개는 잠금을 해버리는 거죠. 전혀 선택이 안 되게. 아예 건드리시지 않게. 자, 그리고 이번엔 3, 4번 선택을 하고 자, 얘네들은 측면을 만들 거다. 그러면 R 눌러서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 속성을 열면 오리엔테이션 축을 바꿔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는 XYZ 로테이션이 있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몇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회전을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로테이션을 쓰지만 그게 아니고 축 회전을 시킬 거다 그러면요. 오리엔테이션에 있는 이 세 개 값, 피치롤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을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돌려보는 거죠. 어쨌든 얘네들은 000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리든 0으로 돌려버리면 초기 값으로 돌아가게 돼요. 첫 번째 값은 위아래 면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측면을 만들기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0도. 두 번째 값을 돌리니까 측면으로 돌아간 모양이 나오죠. 측면부에서 보니까 이미지가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90도를 돌려라. 그러면 이렇게 90도가 돌아간 모양이 나오게 되죠. 원래 탑뷰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커스텀 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가 있는 모양이 나오죠. 그럼 3번과 4번한테 이번에는 포지션. 그렇죠? 자, 포지션을 갖고 양쪽 옆으로 얘네들을 갖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프론트에서 보면 얘들이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좌우 움직이는 건 X값. 그러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미지 너비가 600이니까 300씩 움직이는 거죠. 그럼 하나는 300을 빼고 하나는 300을 더한 값. 하나는 660. 그러면 이쪽 끝에 와서 붙고 하나는 300을 더해서 1260. 그럼 결국에 이 두 개 사이 값은 600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커스텀 뷰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맞물려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번과 4번도 다 됐으니까 잠가 버리는데 자, 바닥과 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닥이 이 지금 사변이 다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안 보여서 좀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잠깐 3번을 안 보이게 또는 3번이 아니면 4번을 안 보이도록. 그럼 얘가 안 보임으로 인해서 바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6번은 다시 이거 보이도록 선택을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로테이션. 자, 오리엔테이션을 첫 번째 값을 아까 90으로 했을 때 이렇게 위아래 면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탑뷰에서 보니까 그림이 뒤집혔어요. 그럼 얘를 90도가 아닌 마이너스 90도. 그럼 이미지가 다시 돌아간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 P 눌러서 포지션. 이번에는 위아래 움직일 거기 때문에 Y값. 그러면 X, Y값. 그래서 하나는 300을 더하고 하나는 300을 빼고 하나는 300을 뺀 240.
위에 가서 붙었죠. 하나는 300을 더해서 840 밑에 가서 붙었고, 자 이제 눈을 다 켜고 그 다음에 자물쇠도 다 풀어버리고, 그럼 이렇게 이제 큐브 형태가 나오게 됐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올빗 기능이 있어요. 올빗으로 화면을 돌려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이 면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졌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면들을 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얘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전체를 회전하는 작업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시켰다. 회전을 시킬 거다. 각각 다 돌아서 완전히 붕괴가 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면 누구 하나가 부모가 돼서 나머지들을 끌고 가야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모든 애들은요 다 자기의 기준 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6번이라는 걸 내가 부모로 삼았다 그러면 6번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나는 이 큐브를 그 자리에서 돌릴 거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가 레이어에서 새롭게 만들면서 널 오브젝트라는 걸 만드는 거죠. 빈 수레.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만들고, 널 오브젝트 역시 3D로 만들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의 겨울 이미지를 널 오브젝트한테 페어런치를 거는 거죠. 지금부터 널 오브젝트가 부모가 될 거다. 그러면 널 오브젝트는 부모의 개념으로서 로테이션에 가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게 X 로테이션이든 Y 로테이션이든 또는 Z 로테이션이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는 널 오브젝트는 중앙에 정확히 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6개의 면이 누군가의 기준이 되는 건 6개의 면 중에 그 무엇도 아니고 그냥 6개의 면의 중앙, 정중앙에서 도는 모양. 그래서 만약에 이 큐브를 돌아가다가 멈추는 모양을 할 거다 그러면은 널 오브젝트를 0초라는 시간에서 항상 모션을 줄 때는 대상, 언제, 어떻게, 누구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언제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순서를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을 지정을 하고 대상을 선택을 해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대상을 찍고 언제 어떻게 할 거다 라는 요 순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널 오브젝트를 0초라는 시간에서는 XYZ 로테이션을 다 0이라는 지금의 값을 기억을 시킬 거고, 만약에 나는 5초 동안 돌아가다 멈추게 할 거다 그러면은, 자 5초가 됐을 때는 X를 2바퀴 해라. 그러면 5초 동안 X가 2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나는 X뿐만이 아니고 Y도 2바퀴 돌릴 거고, 그러면 X와 Y 같이 돌아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 근데 난 Z도 돌리고 싶은데 2바퀴? 그러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가 또 반대로 돌아가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확인을 해보면 로테이션 되는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 돌아가는 모양을 봤을 때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쭉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툭 멈추는 모양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 멈추는 것들을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잡은 상태에서 F9를 눌러서 이지지 효과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이 좀 천천히, 끝나는 부분 역시도 가다가 조금 천천히 끝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큐브를 만들었다라면 지금 우리는 이거를 3D 레이어를 만든 거고, 그럼 여기에는 뭐 카메라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조명을 이용을 해서 조명이라는 걸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큐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조명과 카메라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